선수들이 마지막 홀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프로 선수들이 집에서 TV로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배신당하는 등 이 장면들은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순간들입니다. 어거스타에서 벌어진 이 순간들은 경기력이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너무나도 보기 괴로워서 TV에서 방영되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5년 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카메론 영은 컷 통과 기준선에 딱 걸쳐 있었습니다. 오버파 2타,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힘든 금요일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남은 홀을 파로 마무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마스터스에서 2번이나 톱10에 오른 그에게는 충분히 쉬운 일이었죠. 그는 36번 홀파 3에 도착했습니다. 그린 오른쪽을 놓친 뒤 12피트 칩샷을 올렸고 파퍼트가 홀을 2피트 지나쳤지만 괜찮았습니다. 보기로 마무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음 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의 보기 퍼트는 컵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인 영은 홀에 배신당한 듯 구멍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블 보기를 위한 3피트 퍼트가 남았습니다. 그마저 놓치자 공이 또 홀을 지나쳤습니다. 마침내 퍼트를 성공시켰을 때 그는 불과 2피트 거리에서 트리플 보기, 즉 6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3번의 퍼트 모두 3피트 이내였습니다. 마스터스에서 컷 통과는 물 건너갔습니다. 영은 17번 홀에서 보기, 18번 홀에서 보기, 79타를 기록하며 주말 라운드 진출에 5타가 모자랐습니다. PGA 투어 선수들은 이 피트 거리의 퍼트를 거의 자동적으로 성공시키지만 같은 홀에서 그 거리에서 2번이나 놓쳤습니다. 오거스타에서 대회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의 말이죠. 이런 종류의 무너짐은 결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로 남게 되죠. 이제 믿기 힘들 정도로 아쉽게도 실패한 또 다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2009년입니다. 로리 맥길로이는 19살로 생애 첫 마스터스에 출전한 10번째 선수로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톱10을 향해 순항 중이었으나 18번 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6번 홀 사퍼트 더블 보기에 이어 18번 홀에선 트리플 보기인 7타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우승 경쟁에서 벗어나 간신히 컷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흔하죠. 그런데 왜 그가 이 리스트에 오른 걸까요? 18번 홀 벙커에 갇힌 맥길로이는 첫 시도에서 벙커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답답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좌절감에 벙커 모래를 세게 휘두르며 쳐내지만 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홀을 마치고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경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시간 반이 지난 후 오거스타 관계자들이 그를 클럽하우스로 다시 부릅니다. 그동안 내내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규칙 13사에 따르면 다음 샷을 치기 전에 해저드의 상태를 시험해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규칙을 위반했다면 실격입니다. 이미 스코어 카드에 서명을 한 상태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심판진은 맥길로이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의 라이에 개선이 없었다고 판단해 결국 그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첫 마스터스에 출전한 19살 소년에게 그 4시간 반의 대기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 오거스타에서 애매한 판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니 엘스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마스터스 3 라운드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진정으로 그린 재킷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번 홀에서 티샷을 심하게 왼쪽으로 훅 내며 깊은 나무숲 속으로 공이 들어가고 그는 낙엽과 나뭇가지 더미 위에 놓인 자신의 공을 발견합니다. 엘스는 공을 한번 보고는 즉시 무벌타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는 그 나뭇가지들이 관리팀이 치우기 위해 쌓아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심판이 다가와서 상황을 살펴보고는 아니라고 구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스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 도착해 똑같은 상황을 살펴보고 역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항의하며 점점 더 높은 심판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윌리 콜슨, 오거스타 내셔널 대회위원회 위원장, 즉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콜슨은 그는 두 심판의 결정을 뒤집고 드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상황이 더 꼬입니다. 니콜슨을 기다리던 중 엘스가 나뭇가지를 옮기다 공이 움직인 듯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벌타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심판진 검토 후 공이 움직인 게 아니라 흔들렸을 뿐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는 보기로 마무리하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으나 18번 홀에서 필 미켈슨의 버디에 한타 차로 패했습니다. 네, 한타 차였습니다. 두 번이나 항의하고 세 번째 판정에서야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받아냈죠. 그 결정이 옳았든 아니었든 이 모든 과정은 불편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결국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견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루크 도널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를 신고했는지 때문에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2014년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도널드는 파사 9번 홀에서 그린 옆 벙커에 공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샷이 짧게 나가 벙커 턱을 맞고 다시 그의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좌절한 그는 클럽으로 모래를 내리쳤습니다. 공은 여전히 벙커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규칙 13대4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널드는 한때 세계 랭킹 1위였고 투어에서 벙커 세이브를 가장 많이 성공시킨 선수로서 누구보다도 이 규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묘해집니다. 15피트 밖에 한 관객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일행은 수상함을 느꼈지만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1번 홀 페어웨이 근처를 걷다가 카트를 타고 있던 경기위원을 발견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는 공식적인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위원들은 사건을 검토한 뒤 도널드가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기 전에 2벌타를 부과했습니다. 그의 9번 홀 쿼드러플 보기 8타가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79타를 쳤고 한타 차이로 컷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는 그것이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말하며 자신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뒤에 있던 한 팬이 사실상 심판 역할을 했다는 점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관중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대회를 즐기세요. 감시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장면을 꼭 봐야 합니다. 특별한 순간이니까요. 2005년으로 돌아가 보면 빌리 캐스퍼는 1970년 마스터스 챔피언이자 PGA 이 투어 51승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골프 역사상 최고의 퍼터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가 73세의 나이로 1번 티잉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참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을 이해하세요. 그는 정말로 좋은 날에는 80타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80타를 못 쳤습니다. 우천지연으로 10번 홀에서 시작하자마자 트리플 보기를 했고 11번 홀도 트리플 보기였습니다. 12번 홀파가 그나마 위안이었죠. 그는 캐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캐디는 그에게 마스터스 챔피언이고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홀이 찾아왔습니다. 다 3홀입니다. 170야드를 물 위로 넘겨야 합니다. 카스퍼는 레스큐 클럽을 꺼내들었고 공은 곧장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스민은 7번 아이언으로 쳤지만 연못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7번 아이언으로 쳤지만 연못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연못에 빠졌습니다. 또 한 번 연못에 빠졌습니다. 같은 물에 5개의 공을 빠뜨렸습니다. 마침내 6번 아이언으로 바꿔 그린에 올렸고 40피트 거리에서 3번 퍼팅을 했습니다. 파 3홀에서 14타를 기록하며 홀을 마쳤습니다. 그는 라운드를 106타, 파보다 34타 오버로 마쳤습니다. 뒷 9홀만 해도 57타였습니다. 카스퍼는 밖으로 걸어 나오며 웃었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액자에 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에런을 탓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품위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더 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타 내셔널의 역사 속 어딘가에는 그 어떤 홀보다도 더 많은 이들의 정신을 무너뜨린 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홀을 골든벨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톰 와이스코프는 여기서 반복할 수 없는 무언가로 그 홀을 불렀습니다. 이 일은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와이스코프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는 마스터스에서 4번 준우승을 했고 브리티시 오픈 챔피언이며 그의 시대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2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올라 7번 아이언을 꺼내들고 바람을 읽은 뒤 샷을 날립니다. 공은 그린 앞에 떨어집니다. 공은 경사면을 타고 흘러 레이스 크리크로 들어갑니다. 그는 세 번째 샷도 물에 빠뜨립니다. 그는 다시 드롭을 했지만 또 물에 빠뜨리고 그 뒤로도 3번 더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155야드짜리 홀에서 5개의 공이 같은 개울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스코프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때 전략을 바꾸지 않아 똑같은 샷을 3번이나 협곡에 빠뜨렸던 벤 호건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스코프는 결국 13타 만에 홀아웃했습니다. 샷. 그날 스코어는 85타, 선두와는 19타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타가 그를 그냥 보내주지 않은 듯 그는 이 라운드에 다시 돌아와 12번 홀에 올라 또 2개의 공을 레이스 크리크에 빠뜨렸습니다. 이틀 동안 그 한 홀에서만 20타를 쳤습니다. 그는 컷오프의 18타가 모자라 탈락했고 이를 매우 창피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이스 크리크의 물고기들도 이제는 충분히 봤다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메이저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선수가 평범한 주말 골퍼들이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운드마다 한 번쯤은 나오는 실수지만 그는 그걸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했습니다. 2019년 마스터스 2라운드였습니다. 잭 존슨이 파워 13번 홀 에이맨 코너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섰습니다. 이곳은 골프에서 가장 상징적인 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티샷을 준비하며 드라이버로 몇 번 가볍게 연습 스윙을 하며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이었지만 그 순간 클럽의 토 부분이 공을 건드려 티 위에 공을 깔끔하게 쳐내며 공이 옆으로 튕겨 티마커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공은 약 4야드 정도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공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조롱하듯이 있었습니다. 잭 존슨의 입에서 나온 말들. 그 말들이 어거스타 내셔널에 어울리진 않았지만 존슨은 다행히 즉각 규칙을 숙지했습니다. 공은 아직 인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타는 없었습니다. 단지 굴욕뿐이었죠. 그는 쿠처와 폴터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다들 웃어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웃었습니다. 폴터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고 전했죠. 백미는 이겁니다. 존슨은 제티샷으로 페어웨이를 지켰고 결국 버디를 잡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장면은 실제로 영상을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2018 마스터스 1라운드입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 디펜딩 챔피언이자 전년도에 15번 홀에서 3번 버디를 잡고 한 번 이글을 기록하며 우승까지 차지했던 그가 같은 15번 홀에 다시 섰습니다. 현재 2오버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드라이버로 322야드를 시원하게 날려 페어웨이에 올려놓았고 핀까지 205야드가 남았습니다. 딱 그가 원하던 위치입니다. 6번 아이언으로 깃대를 향해 곧장 샷을 했고 공은 그린에 떨어진 뒤 계속 굴러갑니다. 15번 홀 앞쪽 경사는 정말 위험한데 공이 천천히 굴러 결국 물에 빠지고 맙니다. 운이 없었을까요? 종종 있는 일이지만 다음 상황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르시아가 드롭 후 웨지로 쳤으나 공이 계속 물에 빠져 이를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가르시아는 나중에 내 커리어에서 샷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13타를 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12번째 시도 만에 그린에 공을 올렸고 퍼팅 한 번으로 13타를 기록했습니다. 파 5홀에서 8오버파라니요? 마스터스 역사상 15번 홀에서 기록된 최고 점수이자 어떤 홀에서든 역대 최고 기록과 동률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뭘까요? 그는 컷 탈락을 했고 일요일에는 직접 나가서 패트릭 리드의 어깨에 그린 재킷을 걸어줘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골프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40분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휴버트 그린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입니다. 게리 플레이어 7타 차이였습니다. 1978년 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그린 뒤에 있던 그는 리더보드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막상 나가서 64타를 쳤습니다. 뒷콜이 9개만 해도 30타였습니다. 마지막 10홀에서 버디를 7개나 잡았습니다. 그는 18번 홀을 마치고 나와 스코어보드를 바라본 뒤 클럽하우스에서 11언더파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린은 아직 코스에 있었습니다. 54홀 리더였습니다. 현직 US 오픈 챔피언이었죠. 프로골프에서 가장 뛰어난 쇼트 게임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연장전을 가기 위해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6번 홀에서 보기로 모든 것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18번 홀에서 멋진 어프로치 샷을 날렸고 공은 홀컵에서 3피트 이내로 굴러갔습니다. 그가 수천 번이나 성공시켰던 퍼트였습니다. 그저 그 퍼트만 넣으면 됐습니다. 그는 공 위에 서서 자세를 잡았고 그때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라디오 아나운서 짐 켈리가 코트 사이드에 있었습니다.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죠. 그린은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자세를 잡고 다시 퍼트에 들어갔지만 오른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퍼트는 홀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플레이어가 마스터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는 그 방해를 탓하지 않은 게 인상적이죠. 그는 나중에 아마추어만 그걸 변명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품격이죠, 여러분. 다음은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수년 만에 가장 놀라운 날 중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21살의 나이로 미국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도 우승했죠. 타이거 우즈를 제외하고 두 대회를 모두 우승한 유일한 선수로 이후 프로로 전향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PGA 투어에서 우승했습니다. 진정한 확실한 차세대 스타입니다. 닉 덜랩은 그 모든 경력을 등에 업고 2025년 오거스타의 1번 티잉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푸른 하늘, 완벽한 경기 조건,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그는 1번 홀에서 보기로 시작합니다. 그래, 긴장했겠지. 괜찮아. 그리고 5번 홀에서는 트리플 보기. 그리고 백라인에 들어서자 오거스타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11번, 12번 홀에서 더블 보기, 13번과 14번 홀에서 보기. 16번 홀에서는 또 한 번의 트리플을 피하기 위해 18피트 퍼트를 집어넣습니다. 17번 홀 보기, 18번 홀 더블 보기. 그는 전반 43타, 후반 47타로 경기를 마칩니다. 보기 7개, 더블 보기 4개, 트리플 보기 1개, 그리고 18 오버파 90타. 꼴찌입니다. 그 다음 선수와도 11타 차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 18번 페어웨이를 걷던 갤러리들은 정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는 한 번도 3퍼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거스타는 그린이 마무리할 필요도 없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캐디는 스코어러 룸 밖에 서서 멀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몰락은 느리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1985년으로 돌아가 보면 커티스 스트레인지는 애초에 이런 위치에 있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80타로 시작했고 금요일 아침에는 컷 탈락을 생각하며 거의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65타, 그리고 68타를 쳤습니다. 갑자기 일찍 집에 갈 뻔했던 그가 일요일 마지막 라운드를 4타차 선두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4타차였죠. 9홀을 남기고도 여전히 4타차 선두였습니다. 사실상 독주였죠. 그러다 13번 홀에 도착했습니다. 2타 차리대에 그린 앞까지 208야드가 남은 상황에서 스트레인지는 4번 우드를 꺼내들고 과감하게 공략합니다. 공이 물에 빠지면서 벌타를 받게 됐죠. 그는 계속 밀어붙였지만 15번 홀에 도착했을 때는 랑거와 동타가 된 후 또 다른 파워홀에서 공격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인지는 4번 아이언으로 다시 그린을 공략합니다. 공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파워홀에서 2번이나 공이 시냇물에 빠지며 4타 차리드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랑거가 2타 차로 우승했습니다. 그해 PGA 투어 상금왕이자 올해의 선수였던 스트레인지는 이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승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거스타의 12번 홀을 공략하기 위해 선수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댄 포스먼은 그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디오를 빌렸습니다. 93년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전날 밤 포스먼은 블록버스터에서 빌린 잭 니클라우스의 비디오를 봤습니다. 이 비디오는 메이저 챔피언십 골프의 가장 위대한 18호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12번 홀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앙의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이 비디오를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포스먼은 베른하르트 랑거에게 니타 뒤진 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첫 6홀 중 3홀에서 버디를 잡아냅니다. 8번째 홀에서 동타를 만들 수 있었던 버디 퍼트를 놓칩니다. 그래도 12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들어설 때쯤에는 한타 차로 추격하고 있었고 관중들은 일어나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포스먼은 나중에 자신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진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7번 아이언을 들었지만 힘없이 밀려 레이즈 크리크로 곧장 공을 보냈고 65야드를 걸어가 드롭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샌드 웨지를 들고 쳤지만 그 공도 역시 물에 빠뜨렸습니다. 드롭 지역은 밤새 내린 뒤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라이 상태는 엉망이었고 홀은 이미 크리크에 의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7타를 기록하며 한타 차였던 것이 5타 차로 벌어졌고 사실상 대회는 끝나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블록버스터 비디오는 그 다음 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준비였던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회 패배도 있지만 에드 스니드가 한 일,
아니 오히려 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1979년 마스터스 마지막 세 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을 5타차 선두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즉위 연설문을 쓰기 시작할 정도의 리드였습니다. 최종 라운드 15번 홀까지도 그는 여전히 3타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3타차, 3개의 홀만 남았습니다. 팝팝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드 스니드는 마스터스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6번 홀에서 그는 3번 퍼팅을 했고 팔을 위한 6피트 퍼트를 놓쳤습니다. 보기. 17번 홀 웨지샷이 핀을 지나 우측 프린지로 흘렀습니다. 칩샷 후 4피트 퍼트도 놓치며 보기로 2타를 잃어 이제 1타 차입니다. 그는 18번 홀로 걸어가면서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 파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린에 올렸고 팔을 위해 6피트 남겨두고 퍼트 위에 섰습니다. 공은 홀 가장자리에 멈췄습니다. 3개의 보기, 3개의 홀, 5타 차리드는 사라졌습니다. 스니드, 톰 왓슨, 그리고 퍼지젤러, 마스터스 신인이었던 그는 이날 6타 뒤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동점이 되어 마스터스 역사상 첫 번째 서든데스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젤러는 두 번째 연장 홀인 11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고 그것으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어거스타에서 한 번도 경기해본 적 없던 남자가 그린 재킷을 입고 떠났고 스니드는 인생 최고의 라운드에서 76타를 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거스타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란이 고성이 오가거나 격렬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일이 벌어져 이미 너무 늦은 뒤에야 그 피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우 핀스터월드는 1960년 마스터스 첫 라운드에서 69타를 기록했고 이어서 70타를 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우승 경쟁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드 8번 그린에서 홀을 마친 뒤 그는 공을 떨어뜨리고 연습 퍼팅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의 동반자 빌리 캐스퍼가 즉시 그를 멈추며 어거스타의 로컬 룰상 그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핀스터월드는 전혀 몰랐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이미 1라운드 후 번 그린에서 연습 퍼팅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린 속도를 파악하려 했을 뿐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그 규칙은 점수표 뒷면에 적혀 있었죠. 핀스터월드는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가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실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위원회는 그의 첫 라운드에 이 벌타를 추가해 69타를 71타로 바꿨습니다. 아놀드 파머는 일요일 마지막 두 홀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핀스터월드를 2타 차로 제치고 그린 재킷을 차지했습니다. 2타, 바로 그 벌타와 같은 차이였습니다. 수년 후 누군가 그 일이 신경 쓰였냐고 묻자 핀스터월드는 웃으며 벌타가 없었어도 아마 더 심하게 망쳤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계산은 여전히 마음을 괴롭힙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때로는 오거스타에는 악당이나 논란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도 넣을 수 있는 퍼팅으로 당신을 망신주기도 하죠. 2025년 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타이렐 해트는 6언더파로 선두 저스틴 로즈에 2타 뒤진 채 3홀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7번 홀에서 그는 20피트 거리에 버디 퍼트를 굴렸고 공은 홀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는 아주 쉬운 퍼트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상황이라 CBS 중계진 이안 베이커 핀치는 방송 중 미리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해튼 역시 공을 어드레스하며 그는 파로 끝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해튼의 퍼트가 그린 위 무언가에 걸려 홀을 말발굽처럼 돌다 8피트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는 이를 공포 속에 지켜봤습니다. 중계진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해튼은 모욕당한 듯 구멍만 응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순간을 터무니없었다고 표현하며 공이 표면에 작은 자국을 맞고 왼쪽으로 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 코스 상태와 발자국을 탓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낮은 태양 아래 흠집들이 드러났습니다. 해트는 다시 돌아온 8피트 퍼트를 성공시켜보기로 막아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습니다. 선두에 한타 차로 따라붙었던 그는 단 한 번의 짧은 퍼트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3타 차로 벌어졌습니다. 해튼 본인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은 어떤 무너짐은 4라운드에 걸쳐 일어나고 어떤 것은 9홀 동안 일어나지만 1978년 마스터스에서 토미 나카지마가 한 홀에서 보여준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일어난 재앙이라 마치 각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23살의 나카지마는 생애 첫 마스터스에 출전해 파5인 13번 홀, 즉 에이맨 코너에 들어섰고
그날 입은 팔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미 1라운드에서 80타를 쳤기 때문에 이 기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의 네 번째 샷은 13번 그린 앞을 구불구불 흐르는 레이즈 크릭에 빠졌습니다. 이 물은 골프에서 어떤 해저드보다도 더 많은 꿈을 삼켜버렸죠. 이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벌타를 받고 드롭을 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카지마는 대신 물에서 그대로 플레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클럽을 물에 내리치고 공은 곧장 위로 솟구쳐 그의 발 위에 바로 떨어집니다. 두 벌타입니다. 이제 그는 파 5홀에서 물속에서 7타째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샌드웨지를 캐디에게 건네려 했지만 둘은 교환 과정에서 실수합니다. 클럽이 해저드에 떨어집니다. 그것도 두 벌타입니다. 그는 아직 땅 위로 돌아오기도 전에 9타째를 기록합니다. 그는 마침내 웨지로 탈출해 그린을 넘겼고 다시 칩샷을 한 뒤 투퍼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샷은 8번이었습니다. 벌타는 5번이었습니다. 공을 하나도 잃지 않고 파 5홀에서 13타를 기록한 것입니다. 경기 후 집중력을 잃었냐는 질문에 나카지마는 아니요, 쌤을 잃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스터스 역사상 수많은 순간 중에서도 이 장면은 아직도 이야기하기 아픈 기억입니다. 모두 연필 자국 하나 때문이었죠. 이 일은 우리를 1968년 4월 14일로 다시 데려갑니다. 그날은 부활절 일요일이었고 아르헨티나의 로베르토 데 비센조에게는 45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관중들은 첫 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홀에서 나인 아이언으로 이글을 잡아냈습니다. 2번과 3번 홀에서는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45세의 선수가 보여준 골프 중 오거스타에서 본 최고의 플레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8번, 12번, 15번, 그리고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고 17번 홀에서는 웨지샷을 홀 가까이에 붙인 뒤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17번 홀의 버디로 그는 밥 골비와 공동 선두가 되었습니다. 1968년 마스터스는 월요일 플레이오프로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비센조는 마지막 홀에서 보기로 경기를 마치고 18번 홀을 떠났습니다. 그는 18번 그린 뒤쪽에 있는 야외 스코어링 테이블에 앉아 갤러리의 시선이 모두 닿는 곳에서 거의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의 동반자 토미 에런은 17번 홀의 3이 아닌 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에런은 실수를 거의 즉시 알아차렸고 디비센조가 테이블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1초 늦었습니다. 규칙 담당자들은 위원장인 클리프 로버츠와 확인했고 그 스코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디비센조는 실제로 치지도 않은 한타 차이로 이 위를 차지했습니다.